안녕하십니까?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리더십 강의를 맡은 최광열 교수입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문화예술학부 뮤지컬학과 19학번 김다은이라고 합니다. 다은 학생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우선 제 자신부터 리더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조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번에 백윤리 수업을 들으면서 2조 조장을 맡게 됐는데 조원분들이 함께 협조해주시고 또 같이 얘기를 나눠줘서 너무 고맙고 같은 한 수업으로 묶인 만큼 같이 좀 얘기도 많이 하면서 사적으로도 얘기 많이 하면서 친분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리더십 선언. 나는 반드시 내 인생에서 성공하고 행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신념과 열정 그리고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3장에서는 경제생활과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앙코라 임파로 타임입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뜻을 가진 앙코라 임파로는 미켈란젤로의 좌우명으로 87세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를 완성하고 나서 메모지에 남긴 문장이기도 합니다. 앙코라 임파로. 여러분, 사람이 배워가는 데는 다음과 같은 6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식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지식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지식을 이해하고 나서 그것을 적용하는 순간 우리의 지식은 몇 단계 더 상승하게 되죠. 적용. 배운 거를 적용하고 들은 거를 적용하고 본 거를 적용할 때 사람은 깊어지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분석해서 필요한 것들을 더 취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더 역시 깊어지겠죠. 그 다음에는 이전에 배운 지식과 지금 배운 지식을 통합하고 들은 지식과 지금 읽은 지식을 통합하고 나가는 5번째로 통합의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6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퀴즈로 내어드리겠습니다. 배움의 6단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배움이 지식을 넘어, 이해를 넘어, 적용을 넘어, 분석을 넘어 통합에 이를 수 있기를 바라고 6번째도 꼭 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앙코라 임파로였습니다. 코터는 이런 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리더는 사람들의 머리보다 가슴을 사야 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그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십,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 리더십을 배워가면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언젠가 나는 리더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리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응하고 배우고 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브람 메슬로우는 그 유명한 욕구 피라미드를 남겼습니다. 욕구 피라미드. 사람들의 욕구를 이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분류를 했는데 5단계입니다. 최근에 한 단계가 더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는 생리적 의식주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로 우리 생계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합니다. 생리적 욕구. 두 번째는 안정감 욕구예요. 안정감과 안전. 사람이 자신이 있는 곳이 안전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욕구가 충족될 때 안정감의 욕구로 나가고 안정감의 욕구가 만족됐을 때 비로소 소속감의 욕구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 여러분이 소속한 동아리, 여러분의 있는 가정 등 모든 곳에서 이런 단계를 일반적으로 거친다고 합니다. 애정의 욕구와 공동체적 소속감이 길러지는 것이 바로 3번째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는 존중,
존경과 인정의 욕구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뭔가 성취하고 싶어하는 단계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아 실현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아는 3단계로 나간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먼저는 자아를 발견하는 단계고, 두 번째는 자아를 확충하는 단계고, 세 번째는 자아 실현의 단계인데, 자아 실현은 모든 인간의 욕구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먼저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를 확충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에 이런 생리적, 안정적, 소속감의 욕구들이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의 한 달 생활비는 얼마 정도나 될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았더니 우리 대학생들의 일반적으로 한 달 평균 용돈이 남학생들은 43만 원 정도고 여학생들은 38만 원 정도 됩니다. 아마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더 될 수도 있고 약간 적을 수도 있겠다. 문화생활비는 보니까 남학생이 약 10만 원이고 여학생은 약 9만 7천 원 가량입니다. 남학생들이 다소 조금 더 쓰고 있는데 하루 평균 문화생활에 쓰는 시간은 여학생들이 좀 더 많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생 문화생활 비용을 어디에 쓰는가? 1번은 남녀 공이 영화고요. 2번은 남자는 책, 여자는 전시회. 3위는 남자는 게임, 여자는 책.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달 생활비는 얼마이고 가장 크게 비용을 지불하는 거 1, 2, 3위는 무엇인가요? 이번 주 우리 줌 수업에서 함께 생각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저임금 들어보셨죠?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 알바에 영향을 미치는 이 최저임금. 2021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 라고 합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2014년도에 5,210원에서 2018년도에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호소했던 시점이죠. 그래서 많이 상승률이 줄긴 했죠. 전에 보면은 우리 백석대 앞에 있는 식당에 보면 학생들이 알바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알바가 한 4, 5분의 1로 줄은 것 같아요. 대신 보면 직접 주문하는 기계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편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다 많은 학생들이 비록 많은 시급을 받고 일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학생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저임금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많을수록 우리 대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알바 자리들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런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휴수당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주휴수당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받는 주휴수당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자나 소정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주에 당연히 결근이 없어야 되고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오늘 나오지 말라 한 날은 결근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럽니다. 아무튼 주휴수당도 꼭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로계약서 옛날에는 그냥 야매로 그냥 이렇게 알바를 하면은 그냥 구두로 계약을 했지만 지금은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로조건에 명시되어야 하는 조건은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과 주일 및 휴가는 어떻게 하고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느냐. 알바를 시작한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 비록 뭐 그냥 하는 경우도 있긴 있나 봐요. 아무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을 한다고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다. 계약. 갑이 있고 을이 있겠죠. 여러분 요즘은 대학생이 되면은 자기가 알아서 정보를 찾고 그 정보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장학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다고 장학금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장학금을 신청을 해야겠죠. 자기한테 맞는 장학금이 무엇이 있는지, 또한 대출은 받을 수 있는지 등등 이 장학금에 관한 정보도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학교 게시판에 정기적으로 드나들면서 장학금에 대한 공지가 나오면 신속하게 움직여서 여러분 필요한 장학금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의 경제 생활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하루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뽑아 보았습니다. 이게 약간 2, 3년 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과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월세 대략 45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의 평균 15,000원이 되겠습니다. 휴대폰비 한 달에 6만 원. 요즘 더 쓰겠죠. 저는 이것보다 조금 미만 쓰는데 하루 평균 2,000원이 되겠고요. 가스비 하루 역시 2,000원이 되겠고요. 인터넷 하루에 평균 700원 꼴이 되겠고요. 관리비 3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 평균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결국 해보니까 하루에 15,700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역시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좀 더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더 덜 지출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나의 생활 비를 측정을 하고 그거에 맞게끔 지출을 하는 지혜로운 경제생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책 중에요. 사회 초년생과 직장인과 부모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바보 아저씨의 경제 이야기란 책 제가 읽고 참 도움이 되어서 여기에 보면 전세대출은 어떻게 받고 RTI, 저축, 생활비 전략, 부동산 투자, 사회복지 혜택, 신용등급, 증여증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참 좋은 우리의 생활에 유익함이 되는 생활 경제를 총망라한 경제 비법서다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고로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얼마 정도여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 대학생은 비록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타서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해나가면 어른이 되면은 최소 생활비가 150만 원이에요. 사실은 이보다 더 들어요. 근데 최소입니다. 최소. 근데 은퇴하게 되면은 이 150만 원을 만약에 25년 정도 더 산다고 하면은 대략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 의료비랑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참, 우리가, 의식주잖아요. 우리에게 참 필요한 세 가지.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런 생활비잖아요. 여러분, 경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상식과 더불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젊은 날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에 맞는 또 직업도 선택하고 여러분 생활도 해나가겠죠. 그것도 역시 리더십의 영역입니다. 경제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최광렬의 음악 있는 쉼터. 오늘은 이상은 가수의 삶은 여행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인문학적 사색과 성찰이 녹아져 있는 이상은 가수의 삶은 여행은 오늘날 인기 정상을 달리다 훌쩍 우리 곁을 떠나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낸 신곡으로 수많은 곳에서 가사 대상을 탄 곡입니다.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모를 땐 하얀 태양
꿈처럼 아렸지만 삶은 여행이니까 언젠간 끝나니까 소중한 너를 잃는 게 나는 두려웠지. 하지만 이젠 알아 우리는 자유로이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것. 용서해 용서해 그리고 감사해. 시들었던 마음이 꽃피리 드넓은 저 밤하늘 마음속에 구우면 투명한 별들 가득. 어제는 날아가버린 새를 그어 새 장소에 넣으며 울었지. 이젠 나에게 없는 건 아쉬워하기보다 있는 것들을 하느니. 삶은 계속되니까 수많은 풍경 속을 혼자 걸어가는 건 두려워했을 뿐. 하지만 이젠 알아 혼자 비바람 속을 걸어갈 수 있어야 했던 것. 오늘 배운 거를 토대로 우리 토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인가 이고요. 두 번째, 나는 알바를 하고 있는가? 한다면 왜 알바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하지 않는다면 왜 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그냥 한다 이게 아니라 왜 하는지, 왜 하지 않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의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무엇을 보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요? 금주 줌 수업에서 토론과 나눔에서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여러분 토론과 나눔, 토론방, 사이버 캠퍼스 토론 게시판에 본 영상 강의를 듣고 올려주셔야 됩니다. 10주를 채워야 여러분 정상적인 감점이 없이 토론 점수가 나간다는 거 기억하면서 첫 번째는 이번 4주차 강의에서 여러분이 깨달은 점, 혹은 배운 점, 혹은 좋은 점, 혹은 성장이 된 점은 무엇인가 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리더십 개발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가. 비록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학기 마지막에는 자신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보완해야 할 게 뭐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와 추천 영화입니다. 첫 번째 책은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 비행소녀로 중학교 3학년 퇴학을 당했지만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꿈을 위해 무한 열정과 도전으로 세계 최고의 직장에 들어가고 꿈 전도사가 된 김수영의 당당한 외침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스테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을 듣고 가출 소녀에서 집으로 돌아와 실업계에 들어가서 실업계 출신 최초의 골든벨 우승자가 되고
세계적 기업의 영국 본사의 매니저가 되었고 세계 일주를 통해서 영화에도 단역에 출연하기도 했던 우리 김수영의 당당한 도전과 열정의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또 울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삼체 총각 이야기입니다. 백석대 1학년 때 CEO의 꿈을 품고 호주 워홀에 가서 미래를 설계하고 24살에 창업하여 28살에 이 책을 냈는데요. 지금은 차세대 리더로 성장한 직원 30명을 두고 있는 32세의 뜨거운 비전의 사나이 삼체 총각의 무한 도전과 열정 그리고 비전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지난 92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던 주디 갈랜더, 바로 오즈의 마법사의 주인공이죠. 레디의 이야기, 그 슬프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 영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버 더 레인보우가 마지막 불려지는데 저는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이웃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여러분 조별로 그림을 그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가면서 그림을 그려갈 때 여러분 이제 한 8주, 9주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중간 발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기말에는 영상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매주 제가 이전 학기 때 발표했던 자료 가운데 하나씩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 굿네이버후스 프로젝트, 이전에 발표했던 자료들을 매주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 조별로 준비하는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이웃 프로젝트 중간 발표를 맡게 된 10조 조장 최현우입니다. 저희 10조의 중간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이 조언 소개, 공동체 소개, 프로젝트 소개, 프로젝트 전략의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조는 간호학과, 피아노 전공, 태권도학과, 기독교 학부로 환자가 필요할 때 곁에 있고픈 실력 있는 간호사를 꿈꾸는 조장 최현우와 신체 단련뿐만 아니라 임성까지 가르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태권도 지도자를 꿈꾸는 부장 고은민, 올바른 교육을 선도하는 태권도 지도자를 꿈꾸는 서기 김홍순,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음악가를 꿈꾸는 배한별,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간호사를 꿈꾸는 한윤슬, 좋은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기독교 교육자를 꿈꾸는 유찬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 발표를 위하여 김홍순 학우분과 고은민 학우분은 프로젝트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유찬이 학우분은 저희가 마주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셨습니다. 또한 배한별 학우와 한윤술 학우분께서는 PPT를 제작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동체 이름은 프로젝트와 관련 있게 지었는데요. 바로 라운아제입니다. 라운아제란 순우리말로 즐거운 내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의미는 추후 프로젝트 소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운아제의 공동체 미션은 공감과 희망으로 삶의 즐거움을 알리는 공동체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프로젝트와 관련 있게 공동체의 이름과 미션도 같이 지었는데요. 10조 라운아제의 프로젝트는 기다려지는 내일로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무료한 삶을 혼자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원 1명당 어르신 1분 이상을 담당하여 일주일 최소 2번 이상씩 전화를 드려 마치 손자, 손녀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나눔의 즐거움을 알려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공동체의 이름을 라운아제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는 나눔, 즐거움, 공감, 희망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들에게 공감하며 내일의 즐거움과 희망을 심어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라우나제의 미션과 같이 프로젝트의 미션 또한 공감과 희망으로 삶의 즐거움을 알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비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비전을 세워보았습니다. 프로젝트 만들기 차원에서는 어르신들이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보낼 것이다이며, 이를 실천하기 차원에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줄 것이다입니다. 저희는 수많은 독거노인 어르신들 중 자살 위험군에 속해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혹시 천안이 대한민국에서 자살률 1위 도시라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이에 천안에는 천안시 자살 예방센터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센터에는 청소년들보다 어르신들이 더 많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독거노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화할 사람도 나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에서 자살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저희 라우나제는 자살 위험군에 놓이신 어르신들에게 다가올 내일의 즐거움을 전하고 좀 더 희망찬 내일을 응원하기 위해 천안시 자살 예방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속한 학과에 천안시 자살 예방센터장님께서 교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실행에서 교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대상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상담과 관련하여 초보인 저희의 능력을 조금이나마 상승시키기 위하여 실제 우울증 상담센터에서 활용하는 상담 질문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활용함으로써 매번 상담 일지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공감과 희망으로 삶의 즐거움을 알리는 공동체 목표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지만 이에는 분명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삶의 기로에선 누군가의 고민을 상담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어르신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대상자에 따라 대화의 내용이 다르므로 숙련된 대화 기법이 요구되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조원은 6명 뿐인데 조원 1명이 많은 어르신들을 담당하게 될수록 프로젝트의 질 또한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첫째, 저희가 낯선 어르신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어 친숙함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그들이 저희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만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할 것입니다. 셋째, 질 높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하여 홍보를 통하여 더 많은 프로젝트 참여자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넷째, 초보인 저희의 부족함을 해결하고자 전화 내용 중 당시에 바로 피드백을 하시지 못했던 것, 고민 혹은 어려움에 대해서 팀원들과 함께 그날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의 역량도 증진시키고 상담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0주 라우나제의 중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